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1994년 여름, 한 여자가 내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얼굴이 보입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이제야 용기를 내어 고백합니다. 30년 전 내가 저질렀던 일을, 그리고 그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평생을 괴로워한 한 남자의 참회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름은 김민철, 1968년생, 올해 56살입니다. 이야기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나는 26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영업부 신입사원, 야심차고 패기 넘쳤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회사 생활은 치열했습니다. 같은 기수 신입사원 10명, 모두가 경쟁자였습니다. 1년 후 평가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몰랐습니다. 실적이 나쁘면 권고사직,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영업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계약은 단 2건, 동기들은 이미 5건, 6건. 나는 꼴찌였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니야? 그때 팀장이 말했습니다. 민철아, 다음 달까지 계약 못 따오면 알지? 협박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 거래처를 만났습니다. 중소기업 담당자는 이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 구매팀 대리였습니다. 몇 번 미팅했습니다.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계약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도 있었습니다. 가격, 조건 모두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를 선택하게 할까? 어느 날 저녁, 수진 씨와 식사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이었습니다. 식사 후 술을 마셨습니다. 대리님, 우리 제품 어떠세요? 좋긴 한데 경쟁사 제품도 괜찮아서요. 우리가 더 나아요.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술이 거나해졌습니다. 수진 씨도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앉아 있을게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일 이야기, 인생 이야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어요. 왜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문제가 있고. 나는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합니다. 술에 취해서. 하지만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깼습니다. 옆에 수진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 씨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 그날 무슨 일 있었죠? 네. 기억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수진 씨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분명 뭔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침묵. 저 결혼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네? 작년에 결혼했어요. 남편이 있어요.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수진 씨가 울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수진 씨가 애원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이혼할 거예요. 말 안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계약도 포기할게요.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죠.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한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네, 병원 가봤는데 임신이래요. 그게 제 아이인가요? 모르겠어요. 남편이랑도 그 시기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낳을 거예요. 남편 아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와드릴 게 있나요? 돈이라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타나지 마세요. 제발요. 수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는 매일 괴로웠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일까? 수진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남편은 모르고 있을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도 회사는 계속 다녔습니다. 다른 거래처에서 계약을 땄습니다.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우연히 수진 씨를 마주쳤습니다. 길에서 수진 씨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니 수진 씨도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몇 달 후 공통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아이를 낳았다고. 딸이라고. 제 아이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나는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수진 씨가 나타나 말하는 꿈.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꿈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악몽 꿨어? 응, 괜찮아. 10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 나는 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 씨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혹시 내 아이라면? 20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나는 부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SNS를 보다가 수진이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혹시나 싶어 프로필을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수진 씨였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찍은 사진.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저 아이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냥 닫았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나는 56살이 되었습니다. 임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30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밀검사 결과 간암 초기. 치료하면 괜찮습니다. 조기 발견이라 다행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괜찮을까? 이 죄책감을 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 씨를 찾기로 공통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수진 씨? 누구세요? 저 김민철입니다. 침묵. 긴 침묵. 왜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할 말이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만나도 될 것 같은데요. 제발요. 한 번만. 결국 수진 씨가 동의했습니다. 딱 한 번만이에요. 일주일 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수진 씨. 50대 중반이 된 그녀.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어색한 침묵. 왜 연락하신 거예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 너무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씨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괴로웠습니다. 당신이 괴로웠다고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하고, 혹시나 그 아이가 당신 아이일까봐 매일 두려워하고, 남편 얼굴 볼 때마다 죄책감 느끼고. 당신이 괴로웠다고요? 수진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둘 다? 저 물어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 아이인가요? 수진 씨가 나를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DNA 검사 같은 거 안 했어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아이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게 모두를 위해 나은 선택이었어요. 지금도 남편분은 모르시나요? 몰라요. 평생 모를 거예요. 따님은 잘 크셨나요? 네. 잘 컸어요. 올해 30. 행복한가요? 행복해 보여요. 다행입니다.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만 탓할 순 없어요. 저도 그날 술을 마셨고 둘 다 책임이 있죠. 하지만 평생 이 짐을 안고 사는 건 힘들었어요. 당신도 그랬겠죠? 이제 놓아요. 30년 됐잖아요. 이제 용서하고 잊어요. 용서 해주시는 건가요? 네. 용서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의 삶에 대해. 헤어지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마 마지막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느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쉬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런 일이 있었어.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미안해. 아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30년 동안 혼자 안고 있느라. 화 안 나요? 화나죠. 하지만 30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아니에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놓아요. 과거를. 울었습니다. 아내 품에서 30년 만에 진짜 울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후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했습니다. 더 솔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비밀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더 솔직합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자주 말합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속죄의 의미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 그날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 혹시 당신도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나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나요? 용기 내세요. 고백하세요. 사과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용서하세요. 자신을.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짐을 내려놓으세요. 가벼워질 겁니다. 지금까지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용기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